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벽간 소음 논란에 휩싸인 사형제 엄마 정주리입니다. 지난해 다자녀 청약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43평 한강뷰의 아파트를 이사하며 화제를 모았던 정주리 씨가 최근 벽간 소음으로 이웃과 마찰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층간소음 못지않게 벽과 벽 사이에 이 벽간 소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에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누리꾼은요,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사 온 지 3개월인데 정말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산다고 해서 신기했는데 이 아들만 내신 집이니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꼭 밤 12시까지 큰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놀고 또 새벽에는 돌진한 막내가 깨서 최소 30분은 악을 쓰며 울어댄다라는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누리꾼이 이 글을 올린 시각이 새벽 3시 40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정주리 씨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글 속에 연예인의 실명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누리꾼들이 딱 보고 안 거죠. 아들 넷에 돌진한 막내? 개그맨? 요런 부분. 왜냐하면 실제로 정주리 씨가 2015년에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지난해 5월에 막내를 낳았거든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지난해 5월에 낳았으니까 지금 7월 초니까 바로 돌진한 막내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정주리다 좀 요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돌진한 아기 울음소리가 살짝 들릴 수는 있어요.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최소 30분 넘게 악을 쓰며 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민원 제기자인 누리꾼에 따르면요. 이 집과, 그러니까 이 누리꾼의 집과 정주리 씨의 집이 안방길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벽간 소음이 그 고스란히 들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거 한두 번이 아니다. 애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무슨 죄냐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실제 정주리 씨는요. 지난 3월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화재 청약 당첨, 한강뷰 아파트 입주 완료, 주린의 뉴하우스 랜선 집들이에 초대합니다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이사한 집을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이 공개된 영상에서요, 정주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방에서 셋째와 넷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벽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주리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빠르게 사과했어요. 정주리 씨가 조심시킨다고 조심시켰는데 불편한 분들 계셨나 봐요. 더욱 신중하게 교육시킬게요. 이렇게 하면서 걱정해 주신 분들 앞으로 잘할게요.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층간소음만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벽간 소음을 신경 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주리 씨가 상황 수습을 했어요. 근데 그 수습에도 불구하고 일이 좀 더 커진 것 같던데요? 네, 최초 민원 제기자인 이 누리꾼의 화가 정말 크게 났었던 거거든요. 정주리 씨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왜 나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하고 글에다가 사과를 하지? 하는 이 분노가 치밀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주리 씨는 우리 집에서 민원 넣은 거 다 안다. 죄송하다라는 쪽지라도 있었으면 진짜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졌을 텐데 민원 넣었을 때 관리실에 이 누가 민원 넣었냐. 내가 사과하려고 한다라고 쫄라서 자기 집 호수를 받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쪽지 하나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와서 직접 사과하라라는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정주리 씨가 또 재차 해명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오해 풀고 진심으로 사과 담아서 죄송한 마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이 벽간 소음이요. 주변에서 이제 흔히 좀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좀 흔해졌냐 하면 이 어떤 부동산 관련 플랫폼에서 2018년에서 2021년이랑 지난해 2022년이랑 얼마나 이 벽간 소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하소연 이런 게 올라왔나 언급을 했나 봤더니 3.76배 말하자면 거의 4배 정도 이렇게 뛰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벽간 소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뭐 정주리 씨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최근 들어서 벽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벽간소음은 관련 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소음이라는 게 어떤 건설 시공 단계부터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보면은 14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각 층간의 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이게 49데시벨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40까지는 어떤 발꿈치, 뒤꿈치 소리라 그래요. 근데 50데시벨이 아이들 뛰는 소리라 그래요. 말하자면은 요 뒤꿈치 소리까지는 괜찮은데 뛰는 거 이해해야 된다. 뛰는 건 안 돼라고 어떻게 보면 이 규정에서 규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소재를 썼나 두께가 얼마냐 이것만 규정한 게 아니라 이 건설 시공을 받으려면 이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 인증제, 사후 인증제 어느 걸 통해서라도 인증을 받아야 이게 말하자면 건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 써야 됩니다. 두께는 최소 얼마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전 인증, 사후 인증 이런 건 없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벽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주택 건설 관리 기준 이 규정에도 벽간소음도 좀 인증에 대한 어떤 언급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이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